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호주에서 살고 있는 헬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 생에는 영어를 포기해야 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런데 저는 호주 조기 유학 상담을 10년 정도 하면서 어른들은 그렇다 치고 과연 우리 초등학교, 유치원 자녀들까지 영어를 포기해야 될까요? 제가 많은 학생들을 상담을 하면서 영어를 잘하는 학생도 보고 수능 시험에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는데도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도 봤는데요. 최근에 학생들 2명 케이스를 보고는 무릎을 탁 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자녀의 영어 공부 방법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영어에 대한 말씀이지만 실제로 호주에서 태어났는데 한국어를 정말 잘하는 학생 A 학생과 그리고 국제학교를 오래 다녔는데 영어 시험을 봤는데 영어 점수가 부족한 B 학생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어 공부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A 학생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학생은 호주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들은 한국 사람이고요. 태어나고 나서 한국어로 쭉 부모님들과 대화를 한 학생입니다. 사실 부모님이 한국인이라고 해도 대부분 이민자 2세대의 발음들은 어색합니다. 영어식 한국어 발음을 하는데요. 가수 박정현 아시죠? 가수 박정현이 한국어를 말할 때 약간 어색하잖아요. 그런 발음들을 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 학생은 한국어를 정말 출중하게 잘할 정도입니다. 이 학생은 실제로 영어보다 한국어가 더 편하다고 합니다. 현재 중학생인데 이 학생이 호주 학교를 다닌 건 거의 7년에 가까운 세월인데요. 7년 동안 호주에서 영어를 썼는데도 한국어가 편한 건 이 학생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A 학생은 K-드라마와 K-팝 덕후입니다. 여러분들 좀 예상하고 계셨죠? 이 학생은 초등학교 때부터 런닝맨 그리고 한국 드라마 중에 환혼 그리고 산의 맞선 최근에는 굿 파트너까지 대부분 유명한 드라마는 섭렵을 했습니다. 한국어 어휘 실력은 엄마 내 인중에 뭐 묻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일석이조라는 말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생은 B 학생이라고 할게요. 국제학교를 오래 다녔는데 호주 사립학교 입학시험을 봤는데 스피킹과 리스닝은 잘하는데 리딩과 라이팅 점수가 부족해서 어학연수를 조금 더 하던가 아니면 공부를 해서 시험을 다시 치고 오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국제학교는 교육 시스템이 아침에 등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교할 때까지 보통 영어를 사용합니다. 점심시간에는 한국 학생들끼리 한국어를 할 수는 있으나 보통 수업은 다 영어로 진행이 되는데요. 영어로 과제도 제출하고 모든 걸 영어로 진행을 합니다.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국제학교를 보내면 영어가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학생의 사례를 보면 영어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진 않았습니다. 어떤 게 문제였을까요? 도대체 영어가 뭐길래 국제학교를 다녀도 영어 성적이 완벽하지 않고 도대체 언어라는 게 뭐길래 호주에서 태어난 학생이 한국어를 완벽하게 할까요? 영어와 한국어는 모두 언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언어라는 거에 대해서 이 언어를 어떻게 공부할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영어를 이렇게 두 파트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이 단어는 제 기준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쉽게 만든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 영어이고요. 두 번째는 과목 영어입니다. 언어 영어는 대화를 위한 영어입니다. 즉, 대화를 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 그리고 듣기입니다. 그리고 과목 영어는 시험 점수를 잘 받기 위한 영어입니다. 우리가 초, 중, 고 때 배우는 영어들이 대부분 수능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이 과목 영어는 수능이나 아니면 IELTS 또는 TOEFL과 같이 영어 시험을 위한 영어라고 구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배우는 건 이 두 파트를 구분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두 파트를 공부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언어 영어는 A 학생처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다이어트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이어트를 할 때 우리가 어떤 것부터 하죠? 운동을 얼마나 할지, 그리고 식단 관리를 어떻게 할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다이어트를 할 때 한 달에 한 번 한다고 살이 빠질까요? 매일매일 1시간씩, 2시간씩 운동을 하면서 식단 관리부터 해야 됩니다. 공부도 똑같습니다. 바로 A 학생처럼 매일매일 미국 드라마나 미국 영화를 영어로 계속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고요? 언어 영어는 듣기와 말하기니까요. 많이 들을수록 좋습니다. 아주 많이 들을수록 좋은데 어머님들께서 영화를 결정을 하기보다 학생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아니면 장르를 결정을 하신 다음에 영화나 드라마를 계속 노출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언어 영어는 매일매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과연 몇 년을 해야 영어가 들리고 영어를 말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호주에서 조기 유학을 온 학생들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보통은 기초부터 시작한 학생이, 즉 파닉스나 단어를 떼고 온 학생들의 경우는 보통 1년 정도 걸립니다. 6개월 정도 듣기, 즉 귀가 뚫리고요. 1년 정도 돼야 말을 생활 영어를 하는 정도입니다. 하루 6시간 정도, 1년 정도 노출을 하면 1200~300시간 정도가 됩니다. 1200~300시간을 하려면 하루 1시간을 만약에 한국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1년에 360일 정도가 되겠죠. 이게 3년 정도 돼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기 유학이 효과는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게 하루에 6시간을 몰아서 노출이 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호주 아이들이 전체에 다 있는데 남한 유학생이기 때문에 수업을 들을 때는 초집중을 하면서 영어를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효과는 더 좋겠지만 유학을 갈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한국에서 1시간씩 아니면 2시간씩 계속 영어를 반복해서 들려주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세요. 영어를 노출을 할 때 책이나 문제지를 가지고 크게 소리내서 읽거나 아니면 외워도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화장실 변기 물 내리는 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예전에 제가 그렇게 영어를 쓴 적이 있는데요. press the button이라고 썼거든요. press the button이 아니라 flush라고 합니다. 이렇듯 영어는 생활 영어가 노출이 돼야지 교과서에 나오는 영어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 생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기 전까지 일어나는 생활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건 실제로 영화나 유학을 갔을 경우에 실제로 하는 말들이기 때문에 생활 영어를 하기 위해서는 영화를 많이 보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이런 책도 나왔잖아요. 영어책 통째로 한 권 외워봤니? 아니면 영어 씹어먹자? 이런 책들도 도움은 되는데 실제로 그런 책들은 내가 말을 하고 외우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듣는 것도 노출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귀가 먼저 뚫리고 그리고 나서 말하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영어를 계속 노출을 하시면요. 최소한 2년 정도 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공부를 좀 확장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스크립트가 있는 영화를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크립트는 구글에서 쳐보시면 영어 스크립트가 나오거든요. 영화를 계속 보여주고 최소한 1달, 2달 지나서 스크립트로 공부하는 방법도 좋은데요. 단어도 외우고 어머님도 같이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아이들이 영화를 볼 때 이건 뭐야, 너 저거 알아들어, 말 한번 해봐 이런 말 절대 하지 말아주세요. 혹시 초등학생 자녀의 1달 살기나 아니면 한 텀 그리고 1년 유학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한 텀인 3개월 정도 노출을 하게 되면 시간상으로 300시간이 됩니다. 이 300시간도 무시 못하는 시간인데요. 혹시 호주 유학을 통해서
1년 동안 아니면 3개월 동안 압축을 해서 노출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하시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영어는 과목 영어입니다. 과목 영어라고 이름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실제로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서 영어라고 하잖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라는 과목은 최종 목표가 대부분 입시입니다. 아니면 유학이겠죠. 그래서 수능을 잘 보기 위한 영어이거나 아니면 유학을 위한 영어 공부를 의미합니다. 학습 영어라고도 하죠. 수능 영어는 영어 듣기가 있고요. 리딩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초등학교 유학은 상관이 없는데 중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외국에서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IELTS나 토플 시험이나 아니면 호주 이제 중고등학교 명문학교를 갈 경우에 AAS라는 시험이 있는데요. 이 시험들은 대부분 과목들이 4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를 봤을 때 왼쪽 파트는 노출을 많이 하고 귀가 뚫리면 스피킹이 가능한 언어 영어 섹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리딩과 라이팅이 대부분인데요. 이 리딩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초등학생 교육에 있어서 노출, 그러니까 언어 영어 부분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영화를 보라 그러면 안 본다 그럽니다. 보기 싫어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그리고 중학생 때는 공부해야 되고 외워야 되는 단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노출을 하루에 한두 시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언어 발달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발달이 빠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유치원부터 아니면 초등학교 1, 2학년 때 시작을 하셔야만 2, 3년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노출을 많이 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잖아요. 한 5, 6학년 정도 되면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그런 학생들도 있고 영어를 듣는 순간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그 영어를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언어 그대로 받아들이는 나이는 저학년이나 유치원생이 좋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부 방법은 목표 아니면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영어 어학연수를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학원에서 선생님이 우리가 각자 영어 공부를 몇 년을 했는지 줄을 서보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저희 반에 한국 학생이 4명 정도가 있었는데 4명 모두 제일 앞에 섰습니다.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으니까 제일 앞에 섰는데요. 저는 15년 정도,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보통 20대 또는 대학생이어서 10년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4년, 3년 된 친구들도 저희 반에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중3급이었는데 왜 도대체 나는 15년 공부를 했는데 그 친구랑 같은 레벨에 있었을까? 그게 참 의문이었는데요. 이게 목적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오픈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우리가 배워온 영어는 과목 영어가 대부분입니다. 책을 보고 단어를 외우고 흰색 종이에 단어를 써서 막 표시하잖아요. 이렇게 막 줄치면서 그렇게 단어를 외우고 한 번도 발음을 제대로 해본 적은 없었죠. 대부분 이렇게 과목 영어를 배웠습니다. 읽고 질문에 답하고. 바로 수능 영어가 이런 시스템이겠죠. 물론 듣기는 있지만 듣기 말고 리딩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외국을 간다거나 아니면 외국계 회사 취직을 한다거나 우리 자녀들이 애플에 취직을 못할까요? 구글에 취직을 못할까요?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만약에 취직을 한다고 생각을 할 때 과목 영어만 공부를 하면 취직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언어 영어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이들이 아직은 공부에 대해서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을 때 부모님들께서 의도적으로 노출을 시키는 걸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노출 시간을 3년 정도 잡았을 때 고등학교 때보다 초등학교 저학년이 좋기 때문이죠. 과목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은 학교에서 하는 공부 아니면 학원에서 하는 공부로 해결이 됩니다만 언어 영어 같은 경우는 미리 밑밥식으로 깔아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BTS, RM이 영어를 어떻게 공부했는지 아시나요? 바로 미국 드라마인데요. 미국 드라마를 계속 반복해서 시청을 하다가 나중에는 스크립트를 보면서 듣기를 하고 그리고 따라하고 반복해서 계속 봐서 영어를 잘하게 됐습니다. 스피킹과 리스닝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듣고 노출하고 발음 파악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우리 자녀들만은 이 생에 영어를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학교를 다녀와서 매일 같은 시간에 영화를 시청하시면 부모님이랑 사이도 좋아지고 영어 노출도 되고 정말 일석이조죠. 참고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는요. 쿵푸 팬더나 프로즌 그리고 영유 출신이거나 아니면 영어 스피킹이 가능한 학생들은 호주 초등학교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있는데요. 되게 재밌습니다. 인베스티게이터라는 호주 드라마가 있습니다. 학생 한 명이 인베스티게이터라는 이 드라마를 배경으로 한 초등학교로 유학을 와야 된다라는 학생이 있을 정도였는데요. 되게 재미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과목 영어 공부 방법은 지금까지 하시는 것처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현재 영어 유치원 출신이거나 아니면 영어 스피킹이나 리스닝이 높다, 수준이 높은 학생들 경우에는 과목 영어를 조금 더 보완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과목 영어를 위주로 공부한 학생들의 경우는 영어 노출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언어 영어와 과목 영어를 구분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일 1시간씩 공부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매일 1시간씩 휴대폰 알람을 켜놓고 부모님과 같이 영화를 보는 시간을 꼭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호주 조기 유학 상담을 하면서 다양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재밌는 사례 그리고 호주 유학 알짜 정보까지 다양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